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은 어디서 올까요? 산삼보다 귀한 약도, 황금보다 비싼 진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피어난 눈물의 맛입니다. 한양 이게 다 최고의 뭐야? 명문가 며느리에서 서해 외딴 섬의 죄인으로 떨어진 여인. 그녀의 손끝에서 조선의 수라상을 뒤흔든 기적이 시작됩니다. 연희는 한양 이판서 댁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외출이라도 하는 날이면 그 미모와 품격에 길 가던 이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곤 했죠. 하지만 권력의 무상함이란 한 줄기 바람보다 가벼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하옥되었고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구나. 너 같은 보배를 이런 풍파 속에 던져 넣다니. 병든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문이 무너진 것이지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들 산이를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천리 유백길,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고 가마 대신 거친 달구지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길목에서 연희를 비웃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걷고 걸어 도착한 충청도 서산의 간월도. 사방은 짠내 진동하는 바다뿐이었고 머물 곳은 지붕이 뚫린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음도 사치였습니다. 내일 당장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섬마을 사람들에게 연희 가족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대역 주인의 집안이라는 꼬리표는 차가운 외면을 불러왔습니다. 식량을 구하려 해도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다에 나가보겠습니다. 연희는 생전 처음 보는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갯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글만 읽고 꽃놀이만 다니던 그녀에게 갯벌은 거대한 늪이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푹푹 빠졌고 조개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커다란 바구니를 지고 훗노래를 부르며 다가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다온 야담의 마스코트 덕구였죠. 아이고 마님, 그렇게 파면 조개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가겠구먼요. 덕구의 능청스러운 사투리에 연희는 당황했습니다. 이봐요, 청년. 혹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찾는지 아시나요? 덕구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마님 같은 분들이 여기서 버티긴 힘들 거요. 근데 뭐 그쪽 눈빛이 꽤나 야무져 보이니 내가 특별히 알려주지요. 자, 저기 작은 구멍 보이죠? 거기가 숨구멍이요. 덕구는 어수룩해 보였지만 갯벌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연희에게 굴을 따는 법, 낙지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산 간월도의 보물, 알이 작지만 단단한 어리굴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아무리 덕구가 굴을 가져다 주어도 시어머니는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 한 술을 넘기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연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비린내를 잡고 식욕을 돋울 수 있을까? 연희는 한양 시절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음식 비법서의 내용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귀한 약재나 설탕 같은 것은 유배지에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덕구가 가져다 준 거친 소금과 장터에서 얻어온 말린 고추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결심했습니다. 굴을 소금에 절여 발효시키는 방식에 고춧가루를 섞어보는 모험을 하기로 한 것이죠.
당시 젓갈은 보통 소금에만 절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연희 마님, 미쳤슈? 굴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다 버리는 거 아니오? 덕구의 만류에도 연희는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굴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어 비린내를 제거하고 적절한 소금 비율을 맞춘 뒤 거칠게 빻은 고춧가루에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장독대를 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에서 나온 즙과 고춧가루가 만나 선홍빛의 아름다운 빛깔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향긋하면서도 칼칼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셔요. 연희가 조심스레 내민 굴 한 점. 시어머니의 입가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 이 맛이 무엇이냐? 입안에서 굴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매콤한 것이 내 가슴 속 화병을 싹 씻어주는구나. 연희 어리굴젓 소문은 순식간에 섬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엔 죄인이라며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연희의 집 마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우리 아이가 밥을 안 먹는데 그 젓갈 한 점만 얻을 수 있을까요? 연희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안악들을 모두 불러 모아 어리굴젓 담그는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이 굴은 우리 간월도가 준 선물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가난했던 섬마을 사람들은 연희의 비법으로 만든 어리굴젓을 육지로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마을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를 유배온 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보배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마을의 악덕지주가 연희의 비법을 뺏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녀를 지킨 것은 덕구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님 건드리면 간월도 갯벌에 확 묻어버릴 줄 아슈? 덕구의 용기 있는 모습에 연희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어리굴젓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연결고리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발효시킨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산 어리굴젓의 명성은 팔도를 넘어 한양 궁궐까지 닿았습니다. 당시 기력이 쇠해 수라를 들지 못하던 임금님에게 이 어리굴젓이 진상되었습니다. 이 매콤하고 향긋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던 기운이 샘솟는 것 같구나. 임금은 감탄하며 어리굴젓을 만든 일을 수소문했습니다. 연희의 가문이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다시 조사하게 되었죠. 결국 가문의 결백이 밝혀졌고 연희는 유배에서 풀려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 간월도 선착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님, 가지 마셔요. 덕구는 이제 누구랑 갯벌 나가나요? 덕구는 펑펑 울었습니다. 연희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덕구야,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난 벌써 쓰러졌을 거야. 이 어리굴젓의 진짜 비법은 소금도 고춧가루도 아니란다. 바로 너희들이 내게 준 따뜻한 마음이었어. 연희는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명문가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밥상에는 항상 서산의 어리굴젓이 올랐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남은 생을 보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며느리로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쓴맛 앞에 좌절하고 계신가요? 차가운 갯벌 같은 현실이 앞을 가로막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쓴맛이 나는 굴도 소금과 고춧가루를 만나 시간이 흐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어리굴젓이 됩니다. 당신의 고통도 정성껏 삭히면 반드시 기적 같은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다온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맛있는 기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 받으세요.